여러분, 그냥 글자 몇 개를 입력했는데 영화 같은 영상이 뚝딱 만들어진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멋진 풍경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AI가 만든 겁니다. 실제 촬영은 단 1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오픈 AI가 공개한 소라라는 기술이 만들어낸 세상이죠. 소라, 이름이 참 예쁘죠? 이게 일본어로 하늘이란 뜻이래요. 개발팀 말로는 뭐랄까 하늘처럼 무한한 창의력을 담았다는 의미라네요. 글자만 입력하면 최대 1분짜리 고화질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죠. 아니, 대체 어떻게 글자 몇 개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걸까요?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소라의 기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라가 영상을 배우는 방식은요. 일단 영상을 아주 작은 조각, 패치라는 걸로 잘게 쪼개는 것부터 시작해요. 우리 만화책 보면 여러 컷으로 이야기가 이어지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근데 이 시공간 패치라는 게 그냥 그림 조각이 아니에요. 이게 핵심인데 여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부 담겨 있어요. 일종의 디지털 DNA라고 할까요? 바로 이 작은 조각들을 분석해서 소라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고 또 완전히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말 핵심적인 기술이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전체 과정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약간 지도 같죠? 먼저 원본 영상을 꽉 압축해요. 그리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시공간 패치를 쏙쏙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가 진짜 하이라이트인데 확산 변환기라는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입력한 텍스트를 진짜 마법처럼 영상으로 바꿔주는 핵심 엔진인 셈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건요. 소라가 글을 얼마나 잘 알아듣냐는 거예요. 무려 135단어나 되는 꽤 긴 문장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준대요. 이건 정말 다른 모델들이랑은 차원이 다른 수준이죠. 자, 기술 얘기는 이쯤 하고 그럼 이렇게 강력한 도구를 우리 사회를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쓸 수는 없을까요? 소라가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죠. 와, 이건 정말 쓸데가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되게 복잡한 정책을 발표했다고 쳐요. 그걸 딱딱한 글로 읽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이 시행되면 우리 동네가 이렇게 바뀝니다 하고 영상으로 보여준다면 훨씬 이해가 쑥쑥 되겠죠? 아니면 소방관들이 실제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소라가 만든 가상 재난 영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교육, 훈련, 정책 홍보, 정말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한번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까요? 우리 동네에 공원이 새로 생긴대요. 아니면 교통체계가 바뀐대요. 근데 공사 시작도 전에 앞으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하고 영상으로 미리 볼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식으로 소라는 단순히 신기한 기술을 넘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아이디어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는 아주 유용한 협업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일하는 효율도 높이고 소통도 더 잘 되게 하고 시민들도 더 쉽게 참여하게 만들고요. 잠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강력한 힘이라면 분명 어두운 면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위험도 따라오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보는 걸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시대, 이 가짜 현실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 문구가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게 그냥 정부 발표만 믿기 힘들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인터넷에서 보는 영상, 뉴스, 심지어 친구가 카톡으로 보내준 영상까지 이거 진짜야? 하고 의심해야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가짜뉴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거죠. 누가 어떤 정치인에 대한 가짜 영상을 만들어서 뿌리면 선거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둘째, AI가 우리 사회에 이미 있는 나쁜 편견들을 그대로 배워서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저작권이나 사생활 침해는 말할 것도 없죠. 결국 이 모든 게 합쳐지면 정부도 언론도 아무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이랑 영국에서는 선거 때 가짜 딥페이크 영상으로 유권자들을 속이려는 시도가 이미 있었어요. 가짜 목소리, 가짜 영상이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신호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소라의 두 얼굴이 떡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과 가짜뉴스가 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근데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장기적인 영향이에요. 나중에는 AI가 나만을 위한 영화를 만들어주는 그런 멋진 세상이 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도저히 구분할 수 없는 세상, 그런 심각한 윤리적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위험들을 잘 관리하면서 더 안전한 AI 시대를 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지금부터 그 방법을 채가보겠습니다. 재미있는 건 소라를 만든 오픈 AI도 이 위험성을 너무 잘 알아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드팀이라고 일부러 시스템의 약점을 공격해보는 전문가들한테 먼저 써보게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상에 아예 이건 AI가 만든 겁니다 라는 보이지 않는 꼬리표를 붙이는 기술, C2PA 메타데이터 같은 것도 개발하고 있죠. 이런 기술을 안전하게 쓰려면 몇 가지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만든 공식 영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넣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로 알 수 있게 해야 하고요. AI가 아무리 영상을 잘 만들어도 공개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람이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절차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막는 강력한 법도 필요하고 폭력적이거나 나쁜 콘텐츠는 애초에 만들지 못하게 필터링하는 기술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자, 이건 공공기관에서 AI를 도입할 때 참고할 만한 8단계 로드맵인데요. 이걸 다 설명하기엔 좀 길고 가장 중요한 핵심 철학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작게 시작해서 신중하게 확정하자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크게 버리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써보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 의견도 꼭 듣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지막 최종 결정은 AI가 아니라 언제나 사람이 해야 한다는 원칙.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소라는 글자만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어떤 이야기로, 어떤 단어들로 채워나가야 할까요? 그 선택은 바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